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영상을 찍는 지금 시각은요, 2021년 7월 21일 오전 7시 21분이고요. 저는 방금 그 기안84의 복화강 완결편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안84의 복화강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웹툰인데, 이걸 보고 오랜만에 웹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안84가 이 복화강을 연재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논란거리가 있었죠. 욕도 뒤지게 처먹고. 그래서 한 번씩 보면 기안이 다 좋은데 그 내용이 산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로 갈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약간 고질적인 지병 같은 거야. 옛날 처음에 패션왕으로 시작했을 때도 그때 그 우기명의 늑대인간 사건 그때도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터져 왔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꾸준한 걸 떠나가지고 불성실한 웹툰 작가의 표본으로 불리는 그런 불명예도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지금 와서 봤을 때 네이버 웹툰 역사상 기안84만큼 그런 뭔가 불성실한 연재 아이콘으로 손꼽힌 사람이 몇 명 없거든. 그 중에 한 명이 꼽자면 이제 양영순이라고 있는데 근데 양영순은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는 게 그 사람은 재능충이란 말이야. 되게 재밌어. 그래서 재미라도 없으면 그 사람 건 안 보는데 나도 그때 댄경대라고 해가지고 알림 뜨면 이제 그냥 자유연재라 생각하고 본 적이 있었는데 기안84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밥 먹듯 지각하다가 그리고 뭐 장기 휴재도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네이버 본사에 가둬놓고 웹툰 작업도 시켰는데 근데도 이게 안 나온 적이 태반이었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나는 뭐 이 기안84라는 사람을 별로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작품적으로 봤을 때 기안84가 훌륭한 작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 물론. 근데 그가 맨 처음에 데뷔했던 그 노병가란 작품은 분명히 좋은 수작이었거든. 그리고 그림적인 표현력을 떠나가지고 기안84는 좀 그런 느낌의 한 칼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노병가에서 봤던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굉장히 하드보일드하게 표현해 하는 구현하는 그런 능력은 분명히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잦은 연재 지각과 그런 불명예 선언들 밥 먹듯이 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10년이란 시간, 패션왕이 맨 처음에 나온 게 2011년이거든요. 그 장장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웹툰을 하면서도 탑 웹툰 작가로서 달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결국엔 나 혼자 산다에도 나오게 됐잖아. 그래서 처음에 나는 나 혼자 산다에 나오게 됐을 때 얘가 왜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얘를 왜 나오지라고 하는데 근데 불과 그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솔직히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은 기한이 10캐리한 프로그램이 돼버렸거든. 그래서 뭔가 성공한 웹툰 작가에서 말 많고 사고도 많이 쳤지만 분명히 성공한 웹툰 작가였는데 성공한 그런 예능인으로서 지금 와서는 방송인 예능인으로서 이제 영역을 이렇게 엄청나게 확대를 시켰지. 그래서 불과 맨 처음으로의 그 사람의 시작으로 돌아가게 되면 마지막 웹툰이 안 되면 공장 들어가야 된다고 DC 인사이드에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하루하루 이제 줄다리기를 하던 기안84는 결국에는 지금 와서는 정말로 이제 성공한 사람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웹툰을 보고도 내가 개인적으로 할 말이 되게 많아. 사실 왜 그러냐면 내가 1일 1영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기안84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거든. 그게 왜 기안84의 영향이 있었냐면 기안84가 그렇게 밥 먹듯이 지각을 하고 그래도 내용이 또 재밌지도 않아. 이게 한 번씩 보면 에피소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이 편차가 너무 심하거든. 근데 나는 얘 걸 계속 보고 있더라고. 근데 이걸 왜 볼까 생각하면 그냥 뭐 씨발 보던 거니까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느끼는 게 1일 영상 매일 하루에 영상 하나씩 찍어내면 보던 놈들은 계속 보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계속 시작을 했지.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있고 내 유튜브의 성장세가 멈춘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 1만대 중반대였어. 그때 멈춰가지고 1일 1영상을 해서 결국엔 지금까지 왔지. 그리고 지금은 1일 1영상을 하는데도 이제 성장이 멈춰버린 그런 상태긴 하지만서도 근데 그 이면에는 뭐 씨발 보는 새끼들은 맨날 보겠지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실제로 뭐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뭔가 나 역시도 기안84처럼 매회 재밌는 에피소드나 이야기를 거를 찍어낼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재미없으면 바로 면박도 주고 그래. 그러면서 너 영상 하루하루 찍지 말고 그냥 모아서 그냥 재밌게 편집해서 올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놈들을 보면 내가 바로 인펠다운 보내버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매일매일 영상이 7시에 올라오니까 7시 되면 생각 없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 어반 영상 올라왔겠다. 굳이 댓글로 표현은 하진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지금도 내가 이렇게 그렇게 올리게 된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결국엔 뭐 긴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안 84의 그 복화 강의의 마무리를 보고 느꼈던 거는 마무리는 제법 기안 84답게 끝냈다라는 얘기를 들어. 마무리 전까지도 마지막 하이라이트 가기 전까지도 진짜 존나 우주로 가고 이제 이 새끼가 또 씨발 또 우주로 갔구나 막 이런 애가 오지게 들었는데 마무리는 제법 잘 지었다. 마무리는 기안 84답게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주인공 우기명이 결국엔 나이가 들고 늙고 어른이 되었지만 끝까지 그런 뭔가 지금 와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범한 삶을 얻는데 평범한 삶보다 조금 더 좋은 삶이지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나름 이제 집도 사고 외제차도 끌고 그런 성공한 인생에 살게 됐지만 과거를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거야. 과거 이제 김원호와 같이 패션왕의 장우를 가렸던 그런 시기부터 시작해갖고 그 꿈 많고 패기 넘쳤던 시절들이 계속 오버랩이 되면서 계속 과거에 매몰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하지만 결국에는 늙었고 아저씨가 되어버렸지. 근데 이 모습이 보면서 정말 기안 84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도 말했지만 기안 84가 좀 이렇게 하드보일드한 표현을 좀 잘 하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기명은 아저씨가 돼서도 과거에 매몰된 채로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마지막에는 끝까지 매몰되진 않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뭔가 이제 특별하게 봐주는 사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여자를 결국에는 만나게 되거든. 그래서 뭐 해피엔딩이라면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서도 결국 우기명은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안 84다운 가장 하드보일드한 그런 엔딩, 기안 84다운 엔딩이 아니었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기안 84 나고 욕 오지게 하면서 봤지만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봤잖아. 우기명이란 캐릭터는 기안 84한테 아들이 되겠지만 근데 나한테도 의미가 있는 캐릭터가 돼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나는 우기명이 크는 걸 다 봤잖아. 고등학교 패션왕 때부터 대학교 가고 복학하게 되고 김치가게 일하고 여자친구 털리고 그걸 다 봐왔잖아. 그런 걸 다 보고 이제 결국에 완결이 되고 나처럼 이제 아저씨가 되어 있는 우기명을 보니까 그냥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기안 84가 많이 수고를 했구나. 그래도 10년이란 시간 동안 완결 내기가 쉽진 않았을 건데 나름 어떻게 보면 질질 끌어온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것들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이 작품을 끌어왔고 내가 10년 동안 이 작품을 봤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완결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래도 수고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냥 이 사람이 정말 수고했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내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도 하거든. 그래서 저도 1일 영상을 원래 1년 하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별반 생각 없이 계속 하고 있잖아. 그치? 별반 생각 없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 댓글로는 이렇게 다 표현은 안 하지만 한 번씩 뭐 이게 라방 오면 그래도 그동안 재밌게 보고 있었다 고맙다 하면서 이제 뭐 투네이션 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감사함을 표하고 그리고 뭔가 나의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뭐 이제 나에게 뭔가 내가 맨날 얘기를 해주니까 날 이렇게 친근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자기 인생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언젠가 내 유튜브도 끝날 거란 말이야.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나도 내 유튜브가 끝날 때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바나 수고했다라고 박수 쳐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물론 이것도 되게 웃기지. 내가 여러분들 좋으라고 절대로 유튜브 찍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맨 처음에 유튜브 찍을 때 초창기 영상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본 사람 알 거야. 나는 내가 늙어가는 모습을 담고 싶었거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그래. 내 처음 영상 보면 오늘도 아침에 승봉씨가 내 첫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 역주행하고 있는데 그게 내 리즈 모습이 돼 있더라고. 3년 전이니까 내 리즈 모습이 돼 있고 나도 그때는 내가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보다는 젊은 모습이지. 리즈 같은 모습이 돼 있고 갓 여행 이제 1년 3개월 여행 마치고 왔을 때 디지털 노마드 얘기하면서 느낀 게 야 씨발 말도 존나 못한다. 그때는 그랬는데 분명히 성장했던 게 느껴지고 그 가운데서 내 변한 모습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머리를 조금 더 기르려고 하는 게 내가 옛날에 이전에 골방에 있을 때 머리를 좀 길었던 기장이 조금 이쁜 것 같더라고.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이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보면 살이 쪘을 때가 있고 살이 빠졌을 때가 조금 이뻤을 때가 있고 다 다르더라고. 그게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나도 이제 내 인생을 기록하는 과정이 돼 있는 거지. 나의 삶
삶의 기록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기록하는 걸 좋아했거든. 그래서 그게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글을 10년 썼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면 지금 와서는 유튜브에 내 인생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은 내 자신의 그런 뭔가 사리사욕과 영달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게 잘 살려고, 내가 뭐 꼭 푼돈이라도 벌어보려고 내가 내 인생 기록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고마워하면서 보고 있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자본사회의 순기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여튼 그런 10년 동안 봐왔던 패션왕이 끝나는 느낌이 드니까 언젠간 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남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좀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언제가 될진 나도 모르지. 근데 분명히 언젠가는 끝나게 될 거예요. 그지?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뭔가 조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언제까지가 될진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들이 내 모습을 봐줬으면 좋겠어. 아, 우리 아버지 이랬구나. My father. 거침없는 남자였구나. 빡 우리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굉장히 아버지다웠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을 남겼으면, 그렇게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록은 영원히 남게 되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나중에 보게 되면 분명히 아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